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사돈어르신, 그러니까 동서의 친정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사부인, 잘 지내시죠? 그럼요. 저희도 건강합니다. 시어머님이 반갑게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님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아, 보라카이요? 아니요. 저희는 금시초문입니다. 예, 그럼 잘 다녀오세요. 휴대폰 종료 버튼을 누르던 시어머님의 얼굴에서 알 수 없는 씁쓸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물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사부인이라고 하면 혹시 동서 친정 어머님이신 건가요? 그렇구나. 근데 왜 그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혹시 사돈 어르신이 안 좋은 소리라도 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구나. 어느새 시어머님의 얼굴에서는 괘씸함마저 느껴지고 있었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사부인 말로는 이번 휴가 때 둘째네랑 보라카이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구나. 네? 보라카이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그 뒤 시어머님이 사돈어르신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사돈어르신이 말씀하셨다는데요. 저기 사돈,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번 휴가 때 우리 딸이랑 사이랑 같이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드러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라카이라고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 보라카이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이래서 딸딸 하는가 봅니다. 예전에는 딸만 셋 낳았다고 그렇게 구박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 아들보다는 딸이 훨씬 낫더라고요. 지금도 보세요. 아들은 부모를 하나도 안 챙기는데 딸들은 이렇게나 잘 챙기지 않습니까? 거기다 우리 김서방도 우리한테 어찌나 잘하는지 아들이 하나 덤으로 생긴 기분입니다. 근데 사부인은 참 안 됐습니다. 아들만 둘이라 참 속상하시겠어요. 우리 김서방이 제 말이라면 그냥 꿈뻑하니까 제가 김서방한테 본가에도 잘 하라고 말은 해놓겠습니다. 라며 큰 소리로 웃더랍니다. 그랬으니 시어머님의 기분이 나쁠 수밖에요. 굳이 전화까지 해서 그러한 말을 전하는 사돈어르신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갔다 오면 될 것을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어머님의 심정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었기에 제가 시어머님을 위로해드렸어요. 어머님이 이해하세요. 제가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사돈어르신이 말을 그냥 막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해하세요. 그거야 나도 잘 알고 있지만 괘씸해서 그런다. 니들도 알다시피 둘째 내가 생활비 부족하다면서 나한테 돈까지 받아갔잖니. 그때도 니들 아버지 알까봐 쉬쉬하면서 지워준 건데 사돈 전화 받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행 가려고 나한테 돈을 받아간 거잖니. 이렇게 괘씸한 인간들이 어딨어 그래? 어머님, 동서랑 서방님이 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철이 없긴 왜 없어. 30살씩이나 처먹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시어머님을 위로해드렸지만 그날은 정말로 화가 많이 난 모양으로 시어머님께서 쉽사리 화를 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동서와 서방님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둘 다 꽤 괜찮은 회사를 다녔음에도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징징대는 바람에 시어머님이 어쩔 수 없이 몇 번 돈을 빌려주곤 했거든요. 동서와 서방님은 사치도 심한 편이라 옷도 항상 백화점에서만 사야 했고 먹는 음식도 고급 음식점만 찾아다녔어요. 그걸 SNS에 어찌나 자랑을 해대던지 보면서 걱정스럽긴 했지만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던 거죠. 암튼 사돈어르신의 전화는 그동안 참고만 계시던 시어머님의 신기를 제대로 건드렸고 그 뒤부터 두 사람을 향한 시어머님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이를 갈고 계신 것도 모른 채 시어머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우리도 이번 휴가 때 여행 가요. 작년에 다 같이 여행 갔을 때 엄마 아빠도 너무 좋았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만 괜찮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요. 작년에 우리도 엄청 재밌었지.
근데 우리야 괜찮겠지만 괜히 니들 불편할까봐 그게 걱정이지. 저희는 괜찮아요. 그래도 네 분이 잘 맞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우리도 사돈 두 분이랑 같이 있으면 그렇게나 마음이 편하잖니? 제가 여행을 가자는 말에 시어머님의 표정이 한층 밝아져 있었는데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온 뒤로 네 분이서 더욱 돈독해지셨거든요. 그렇게 우리도 그해 제주도로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바비큐도 해먹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어요. 그날 이후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 더욱 돈독해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사실 시부모님은 재산도 꽤 많이 있으신 편이었고 그 시절에 대학까지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친정 부모님은 돈이 많은 편도 아니었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분들이세요.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순수하고 밝은 우리 친정 부모님을 그냥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전혀 맞지 않을 것 같던 네 분이 정말 친한 친구가 되어서 잘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에 비해 동선의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약간의 벽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나 안사돈 어르신이 생각 없이 하는 말들로 인해 시어머님이 상처를 받곤 했어요. 보라카이 여행을 다녀온 사돈 어르신이 또다시 시어머님께 전화를 해서는 염장을 질러댔거든요. 사부인, 이 보라카이 바다가 말이죠. 제주도 바다랑은 때깔부터가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넓은 세상을 보고 살아야 하나 봅니다. 그까지 제주도야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서 보니 제주도 바다는 그냥 동네 물놀이장 수준이더라니까요. 이 보라카이는 외국인도 아주 많고 아주 제대로 쉬다 왔습니다. 거기다 우리 딸이랑 사이가 우리를 어찌나 챙기던지 우리는 그냥 왕이랑 왕비처럼 그렇게 있다 왔답니다. 예, 좋으시겠습니다. 우리도 장남 부부가 어찌나 잘 챙겨주던지 잘 쉬다 왔습니다. 아유, 아무리 그래도 딸이랑 며느리가 같으려고요. 역시 이래서 집집마다 딸은 꼭 있어야 하는가 봅니다. 사돈 어르신이 호들갑스럽게 웃다가는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시어머님이 한동안 전화기만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시어머님의 눈빛이 예사로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이 시댁으로 불러서 갔는데요. 그날 시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통보하듯 말씀하셨어요. 니들도 알다시피 이제 아버지도 은퇴했고 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좀 살아볼까 한다. 요즘은 그 꽃중년인가 그 말이 유행이라며? 꽃중년? 그게 뭔데? 서방님이 묻고 있었는데 동서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억지로 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시어머님이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셨던 모양인데요. 왜? 둘째는 내 말이 우스운가 보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거 그냥 다 상술이잖아요. 꽃중년이다 뭐다 상술로 만들어서 돈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어떻냐? 우리 돈 우리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그동안 니들 키우느라 고생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좀 즐기면서 살기로 했다. 네 아버지랑 나랑 배낭 메고 여행 다니기로 했다. 우선은 거기 프랑스부터 다녀올까 한다. 시어머님의 말에 동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물었어요. 어머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거 다 상술이라니까요. 두 분 연세도 있으신데 힘들어서 배낭여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까운 제주도나 다니시고 등산이나 다니세요. 그게 돈도 별로 안 들고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네 친정 부모님은 해외여행 다녀도 되는 거고 우리는 다니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거냐? 시어머님의 동서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 배낭여행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돼서 그런 거죠. 그래, 걱정해줘서 아주 눈물나게 고맙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해서 배낭여행을 다닐 참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말인데 니들 이사할 때 우리가 좀 도와주기로 했었잖니? 그거 없었던 일로 해야겠다. 지금부터 세계 여행하려면 돈을 최대한 많이 쥐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시어머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서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분명히 도와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까지 다 알아보고 다녔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 게 어딨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해준다고 확답을 한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도와준다고 했던 거잖니. 근데 우리 인생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니들이 벌어서 이사를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 아니 그렇게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 게 어딨어요. 우리가 우리 돈 마음대로 쓴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니들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는 거 보니 그동안 우리한테 괜시리 엄살만 부린 것 같기도 하고 딱 보니 역시 우리가 자식들은 참 잘 키웠어. 친정 부모님까지 모시고 해외여행 갈 정도면 돈이 꽤 들었을 텐데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거잖니. 그러니 앞으로 돈 열심히 모아서 니들 인생은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번 일 겪어보니 다들 앞가림을 이렇게나 잘하니 우리도 남은 재산 가지고 즐기면서 살아갈 생각이다. 어머님 아버님 진짜 너무하세요. 동서가 잔뜩 실망한 표정으로 투덜댔지만 두 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두 분을 응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토록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셨는데 이제는 두 분이 즐기면서 사셔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서와 서방님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내내 씩씩거리다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배낭여행을 가기 위해 정보도 수집하고 영어 공부까지 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 분이 첫 배낭여행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는데요. 시어머님이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예, 공부를 많이 하고 간다고 갔는데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모른다. 그치만 아주 재밌었다. 우린 배낭여행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구나. 아주 즐거웠어. 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우리 부모님과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시어머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저희 둘이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왔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배낭여행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세상에나 에펠탑이 어찌나 어마어마하던지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는 배낭여행은 꿈도 못 꿔보고 살았는데 두 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다음 배낭여행은 사돈 두 분도 같이 가셨으면 해서 이렇게 먼저 말을 꺼내봤습니다. 네? 저희도요? 그게 저희는 형편도 그렇고 엄마가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엄마의 마음을 눈치라도 챈 모양으로 시어머님께서 급히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개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개를요? 예, 많이도 아니고 매달 얼마씩 넣어서 같이 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거기다 두 분은 이렇게 든든한 사이까지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여기 사이가 돈을 그렇게나 잘 번다고 하던데 여행 가실 때 좀 보태주지 않겠습니까? 내 말이 맞지? 시어머님이 남편을 향해 살짝 윙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연하죠. 제가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아닐세. 염치가 있지. 자네가 힘들게 번 돈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행을 다니겠나. 사부인,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 둘째네 사돈집 보니까 사이가 허구한 날 여행을 보내준다고 그렇게나 자랑을 하던걸요. 그러니까 사부인도 사위 덕 좀 본다고 생각하세요. 사위도 자식인데 뭘 그렇게나 눈치 보고 그러세요. 아유, 그럼 그냥 개를 내서 가시죠. 그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엄마가 활짝 웃으며 대답하고 있었는데요. 동선의 친정 어머니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우리 엄마의 모습을 보며 시어머님께서 빙글에 미소 짓고 계셨어요. 시어머님은 이상하리만큼 우리 부모님을 챙기곤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뒤 양가 부모님이 개를 하기 시작했고 시부모님은 다음 여행 계획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은근슬쩍 묻기도 했는데요. 어머님, 다음 여행지는 어디예요? 엄마한테 물어봐도 그냥 모른다고만 해서요. 다음 여행지는 미국 서부부터 해서 여기저기 좀 갈까 한다. 거기는 땅덩이가 워낙 크니 이번에는 차도 렌트해서 말이다. 우와, 대단하세요. 근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괜찮어. 내가 여행을 다녀보니 오히려 젊어지는 것 같더구나.
저번에 프랑스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대단하다고까지 했다. 내가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 도전하는 데는 나이 그런 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더구나. 다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체력이 떨어져서 그게 좀 힘들긴 하지만 나름 견딜만은 하다. 그러니 니들도 젊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 라는 말씀을 하실 분이었어요. 그렇게 한 1년 동안 준비를 하시던 양가 부모님께서 배낭여행을 떠나시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개를 들었다고 한들 1년 가지고는 돈이 한참 부족했지만 시부모님께서 경비를 많이 보태신 듯 해보였어요. 그리고는 우리 부모님께는 비행기표부터 다 최저가로 예약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거기다 우리 남편도 부모님께 잘 다녀오시라고 용돈까지 넉넉하게 드려서 여행 경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네 분이서 배낭을 메고 공항으로 가는 모습을 보며 어찌나 뭉클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부모님은 잔뜩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여행을 할 생각으로 얼굴에 설레임이 가득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 활짝 웃으며 출국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뒤 LA에 도착한 후 렌터카까지 빌려서 미국 서부 여행을 하셨다는데요.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어찌나 밝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분이 마음까지 잘 맞아서 단 한 번도 다투지도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얼마 뒤 긴 여행을 마치고 네 분이 입국장의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자마자 네 분이 같은 말을 하셨는데요. 우리 김치찌개 먹고 싶다. 김치찌개 하는 곳으로 가자. 어찌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 시어머님의 말에 다 같이 식당으로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여행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찌나 즐겁게 이야기를 하시던지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네 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셨거든요. 그 모습에 남편이 넌지시 묻기도 했는데요.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지금 네 분 모습이 어떤지는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습이 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노숙자라고 해도 믿겠어요. 니들이 잘 모르나 본데 배낭여행이 원래 그런 거야. 이 배낭여행의 매력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냐? 우린 며칠 동안 햄버거만 주구장창 먹기도 했지 뭐냐. 우린 이제 미국 햄버거 못 먹는 게 없어. 엄청 잘 먹어. 그 피자도 엄청 잘 먹는다. 거기다 어떤 미국 할머니가 우리 보고 대단하다고 엄지손가락까지 치켜 세워줬잖니. 시어머님이 신나서 말씀하셨는데요. 시어머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네 분이서 박장대소를 하며 웃기도 하셨답니다. 그 뒤 양가 부모님은 다음 여행지를 선택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펜션까지 하나 잡고는 그곳에서 진지하게 회의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경기도 외곽에 있는 펜션에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동서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안 사돈 어르신이 시어머님께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한동안 통화를 하던 시어머님이 통쾌하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끊더니만 우리에게 신나서 통화 내용을 말해주셨어요. 사부인, 제가 우리 딸한테 듣자하니 사돈끼리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다면서요? 아, 예. 그 미국 서부로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막도 지나고 라스베가스도 갔다가 그 뭐냐 그랜드 캐니언도 갔다가 거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 조금 서운합니다. 우리만 쏙 빼놓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부인, 둘째한테 혹시 얘기 못 들으셨나 봅니다. 얘기라니요? 무슨 얘기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시댁에 오는 것도 엄청 싫어하고 만약 우리랑 여행을 하게 되면 바로 이혼한다는 말까지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니 둘째네한테는 말도 꺼낼 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부인은 딸이랑 사이가 워낙 잘해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딸이 없어서 우리끼리 다니기로 한 걸요. 그런데 사부인이 서운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사부인이 부러운 걸요. 참 말 나온 김에 우리는 다음 여행지로 하와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예? 하와이요? 북극 하와이 말고 그 미국 땅 하와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사부인이 보라카이 해변이 그렇게나 멋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드넓은 외국 바다 한번 보러 가볼까 합니다. 사부인 혹시 와이키키 해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듣자하니 이 와이키키 해변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태어난 인생 와이키키 해변에 발은 한번 담궈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봤죠? 와이키키 해변. 그럼 갈 때 저희도 같이 가면 좋겠네요. 아유, 사보이는 잘난 딸이랑 사이가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가면 안 되죠. 딸이랑 사위랑 같이 다녀오시죠. 우리는 지금 하와이 여행 계획 때문에 많이 바쁘니까 그럼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다음날 동서랑 서방님이 시댁에 와서 난리를 치다 갔다는데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왜 우리 부모님만 쏙 빼고 그럴 수가 있어요? 혹시 너 치매 온 거 아니냐? 네가 그때 시댁 여행 가고 그러는 거 절대 알리지도 말라고 했잖니. 우리끼리 강원도 속초로 1박 2일로 여행 한번 가자고 했더니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는 거니?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쏘아붙였다는데요. 그때 생각이 나는지 동서가 미처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네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다시 동서를 노려보며 말했고요. 네가 그때 그랬잖니. 요즘 어떤 정신 나간 며느리가 시댁 가족들이랑 여행을 다니냐고. 네가 네 입으로 직접 말했잖니. 네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우리가 사돈양반들하고 무슨 여행을 같이 가겠어. 우린 니들이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을 가든 말든 관심도 없으니까 니들끼리 그냥 잘 살아. 우리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여행 다니면서 잘 살 생각이니까. 어머님, 지금 억지로 그러시는 거죠? 내가 뭘 억지로 그래. 가만 보면 넌 참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어떻게 세상 만사를 네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사는 거냐? 가서 네가 한 행동을 곰곰이 돌이켜봐라. 누가 잘못한 건지. 아니지. 그 사연 받는 곳에 접수해서 한번 물어봐라. 과연 누가 잘못한 건지.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고 지내시죠. 잔뜩 화가 난 동서가 밖으로 뛰쳐나갔고 서방님의 눈치를 보며 동서를 따라 나갔다네요. 며느리를 탓할 것도 없어.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 저 모양인데 내가 누굴 탓하겠어. 시어머님이 서방님에게 소리쳤답니다. 그동안은 시어머니께서 몰래 용돈도 챙겨주고 그러셨던 모양인데요. 그것마저 끊기고 나자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모습에 참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도대체가 어떤 생각이면 시어머님한테 돈을 받아가서는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만 사돈어르신만이 간혹가다 시어머니께 연락을 하는 모양인데요. 시어머님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기도 했어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둘이 하는 짓이 아주 똑같아. 우리 보고 여행 좀 껴달라고 하잖니. 아나콩이라고 해라. 우리가 미쳤니? 피곤하게 혹을 달고 여행 다니게. 라는 말씀만을 하실 뿐이었어요. 그 뒤 동서와 서방님은 일체 연락을 끊고 살고 있는데요. 까칠한 동서가 연락을 끊어버리니 오히려 편하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네요. 다만 서방님이 몇 번인가 혼자 찾아와서 시어머님께 또다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던 모양인데요. 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구나. 너 잘 들어. 그동안 니들한테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지? 그것도 이번 달 안으로 다 갚아. 엄마, 갑자기 갚으라고 하면 어떡해? 갑자기는 뭘 갑자기야. 그거 빌려준 지가 벌써 한참이나 지났구만. 그나저나 넌 진짜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 빌려준 돈도 안 갚고 어떻게 또 빌려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진짜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우리 장모님한테 하와이 자랑해놔서 그런 거잖아.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내가 자랑을 하긴 뭔 자랑을 했다고 그래. 물어봐서 그냥 말해준 거구만. 몰라. 그것 때문에 장모님도 하와이 보내달라고 난리란 말이야. 너 그럼 설마 네 장모 하와이 보내주려고 나한테 돈 빌리러 온 거냐? 그럼 어떡해. 매일같이 전화해서 속상하시다고 울기까지 하시는데.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다 필요 없고 너 빌려간 돈 그거 안 갚으면 나도 네 아버지한테 말해서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내가 네 아버지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있긴 한 거지. 엄마, 그건 절대 안 돼. 아버지가 우리 집까지 쫓아와서 난리칠걸? 그럼 우리 와이프가 나랑 이혼한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니까 네가 알아서 하란 말이야. 기한은 이번 달까지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나도 봐줄 만큼 봐준 거니까 1초라도 지나면 바로 얘기할 참이야. 그 말에 서방님이 혼비백산한 채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말썽을 많이 피우고 다녀서 그랬던 것인지 서방님은 유난히도 시아버님을 무서워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쯤이 지난 어느 날 서방님이 빌려간 돈을 시어머님에게 입금해줬다고 하네요. 결국 사돈어르신 두 분의 하와이 여행도 완전히 물 건너 가버렸고 말이죠. 그 뒤 서방님 부부는 단 한 번도 시댁에 찾아오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고 있답니다. 서방님과 동서도 그렇고 사돈어르신 두 분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당신들 여행 가고 싶다고 사돈댁에 가서 돈을 빌려오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이해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문득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